자,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수열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등차 수열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수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수학이라는 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다루는 대상, 수 또는 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연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항상 그 다루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거든요. 수열에서 연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칙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덧셈 뺄셈을 다루게 되고 곱셈 나눗셈을 다루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덧셈 뺄셈에 해당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 첫 번째 일반항이란 개념이 있고요. 일반항이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차. 그래서 공차라는 개념도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수열. 수열은 간단합니다. 그냥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인데 우리가 다루는 나열된 수는 뭐 어떤 규칙을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다 수열이다. 근데 우리가 다룰 것은 어떤 규칙이다. 그 첫 번째로 다른 게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이런 더하거나 빼면 나타나는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런 식으로 수가 나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때 1하고 2의 차이는 2죠. 그 다음에 3하고 5의 차이도 2죠. 5하고 7의 차이도 2죠. 이렇게 항과 항 사이에 공통의 차를 갖다가 우리는 공통의 차를 갖다가 우리는 줄여서 공차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공차.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생각해 보건대, 자, 우리가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의 첫 항이 A라고 하고요. A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n항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1 넣으면 1항이 되고 2 넣으면 2항이 되고 3 넣으면 4항이 되니까 이 n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 부릅니다. 일반항. 그러니까 결국에는 n항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첫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고요. 첫 항에다가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네 번째 항이 돼요. 그 소리 뭐냐면 첫 항에다 공차를 두 번 더해주면 세 번째 항이 되고 첫 항에다 공차를 세 번 더해주면 네 번째 항이 된다. 그럼 n번째 항이라는 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공차를 더해주면 n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첫 항과 n-1번 공차를 얘와 얘를 더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n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번째 항이라는 건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요? 7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랑 더해서 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공차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 공차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 나오잖아요. 뒷항에서 앞항을 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차라는 녀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고 쓸게요. 얘는 뒷항이란 뜻에서 n 플러스 1항이라 쓰고요.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면 공차가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숑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숑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거기에서 조금 재밌는 특징을 갖는 녀석 하나 챙겨보면요. 하나 또 챙겨보면요. 여기 공차가 있었죠. 등차 중앙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공차를 하나 뺀 거고요. 얘는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뭐 우리가 얘를 첫 항이라고 하고 얘를 첫 항 플러스 공차, 얘를 첫 항 플러스 2공차라고 한다라면 이거의 두 배가 이거 더하기 이건 거. 그러니까 평균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쓰는 것은 n 플러스 1항은 2분의 n항 플러스 n 플러스 2항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이 있으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항과 뒷항의 합이다 라고 쓰는 것이 등차 중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이것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1, 3, 5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두 배는 이거 더하기 이거죠. 자, 5, 7, 9가 있어요. 이거의 두 배는 이거 더하기 이거죠. 하지만 이거의 두 배는 이거 더하기 이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같으면 이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같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항과 뒷항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앞 항이 성립하면 뒷 항을 갖고서도 등차 중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가 좀 쉬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등차 수열에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선은 뭐다? 만약에 여기에 뭐 T항이 있어요. T항이 있고요. 얘가 뭐 T 플러스 뭐 200항이에요. 그러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주면 돼요? 여기 들어와야 될 건 마이너스 200 공차 이렇게 해야지 얘랑 더해서 T항이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된 두 항이 있을 때 여기서 이거 빼주면 그것이 뭐다? 공차가 된다. 왜? 더해주면 공차니까 더해줘서 뒷항이 나오니까 빼주면 공차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등차 중항은 반드시 연속한 항에 어떤 특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중항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일정한 공차만큼 더하거나 빼줬을 때 동일한 값을 취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 224페이지 745번 한번 봐볼까요? 274번이죠. 자, 274번 봐볼게요. 1번. 자, 우리한테 첫 번째 항부터 3항까지 구하라고 하고 우리한테 일반항을 3n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수열은요. 1 넣어서 3, 2 넣어서 6, 3 넣어서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고 공차가 3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요번엔 2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1 넣으면 3, 2 넣으면 4니까 5, 3 넣으면 8이니까 9 이렇게 가는 수열이죠.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인 것이죠. 3번 얘는 요번엔 2n-1분의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1 넣으면 1, 2 넣으면 3분의 1, 3 넣으면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규칙을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수열입니다.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n파이 1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자, 그 다음 2 넣으면 코사인 파이 그쵸?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코사인 파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 다음 3 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죠? 0이죠. 그 다음은 1이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죠. 얘도 수열입니다. 얘도 하나의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5번 1번 봐볼게요. 우리한테 일반항을 구하래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아, 그럼 이 녀석은 n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반항이. 자, 그 다음 1 곱하기 3, 3 곱하기 5, 그 다음에 5 곱하기 7 이런 규칙을 갖고 있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들은 뭐예요? 홀수예요. 홀수니까 2n-1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들은 그 다음 홀수죠. 그 다음 홀수. 그래서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를 전개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 로그 3, 로그 9, 로그 2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서 일반항이 로그 3의 n제곱 또는 얘는 n 로그 3이 일반항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76번 볼게요. 276번. 자,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수열은 등차 수열이래요. 1번 봤더니 6, 0, 마이너스 6. 자, 공차가 얼마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네요. 여기서 6, 마이너스 6 뺐고 마이너스 6 뺐잖아요. 그러니까 3개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 마이너스 18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건 모르고요. 앞에 건 모르고 15가 있고요. 뒤에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27, 33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얘가 등차 수열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변한 거예요? 네, 플러스 6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하고 여기서 플러스 6하고 여기서 공차가 플러스 6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6을 빼주면 얼마예요? 21이죠. 여기서 6을 빼면 15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6을 빼면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 몰라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 몰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도 뭐 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2를 해준 거죠. 마이너스 4분의 2를 해준 거죠. 그럼 여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2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될 거고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4분의 2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또 4분의 2를 해주면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뭔지 모르고요. 3분의 1 있고요.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고요. 6분의 5 있어요. 자, 이때는 얘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얘를 6분의 2, 얘는 6분의 3. 그럼 6분의 1씩 더해줬네. 그럼 얘는 뭐예요? 6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예요? 6분의 4. 그러니까 그 다음은 6분의 5가 되겠죠. 물론 답을 쓸 땐 얘는 3분의 2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쓸 땐 약분이 돼서 좀 수가 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통분을 해놓고 생각하면 쉽게 보입니다. 통분을 해놓고 생각하면 여기서도 등차 중항이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의 두 배는 이거 더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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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특징이죠. 자, 277번 봐보겠습니다. 277번. 자, 일반항을 구하래요. 요번에는. 일반항을 구하라는데요. 2, 4, 6, 8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일반항이랑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첫 항에다가 n-1 공차. 그러니까 우린 첫 항이랑 공차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첫 항이 얼마예요? 2고요. n-1 공차 얼마죠? 2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얘는 2n-2 플러스 2 하니까 그냥 2n이 된 거예요.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 이렇게 나오는 어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복잡한 건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 7, 4, 1 이렇게 돼 있죠. 얘도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첫 항에다가 n-1 공차 얼마죠? 네,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3에다 10 더해주니까 13이 되죠. 그래서 1 넣으면 얼마?
10이 되고요. 2 넣으면 6 하니까 7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정도 또는 세 번째 항 정도까지는 검산을 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면 1, 2분의 3, 2, 2분의 5죠.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그러면 얘는 첫 항은 1이고요. 공차는 얼마예요? 지금 2분의 1씩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n-1 곱하기 공차.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4번 봐볼게요. 3, 3분의 8, 3분의 7, 2죠. 이것도 어떻게 보라고요? 3분의 9, 3분의 6으로 보면 3분의 8, 3분의 7 해서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첫 항 3분의 9, 즉 3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1 넣으면 3, 2 넣으면 3분의 8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원리 익히기 244페이지 잘 확인하시고 필수 예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일 때 공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왜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3공차예요. 그러면 3공차는 얼마가 되죠? 9가 돼서 공차는 3 이렇게 끝나네요. 자, 그 다음 얘도요. 첫 번째 항 구하라고 해요. 공차가 마이너스 3,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일 때 첫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주면 돼요? 4개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첫 항에다가 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항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시선으로 푼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항상 공차를 구하게 돼 있어요. 공차를.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풀이는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항에다가 3공차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얘를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3공차에서 3공차는 9해서 공차는 3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네, 요번에는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의 4배이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6일 때 일곱 번째 항을 구하래요. 얘가 등차 수열이란 말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섯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모두 첫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첫 항에다 공차를 4개 더한 거고요. 얘는 첫 항에다 공차를 2개 더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거의 4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공차의 3배, 3의 2는 8이죠. 8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4 공차가 0이 된 거고요. 자, 얘는요. 첫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한 게 두 번째 항이고, 첫 항에다 공차를 3번 더한 것이 네 번째 항이죠. 그것이 6이 돼요. 그러면 얘는 2공차 플러스 4D가 뭐가 돼요? 6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봅시다. 여기서 이거 빼봅시다. 그럼 이거 첫 항만 공차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첫 항이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항이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요식에다 대입할까요? 첫 항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6, 3, 18 넘어가서 18이 4 공차가 되잖아요. 4 공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차는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이란 건 어떻게 되죠?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마이너스 6에다가 n-1 공차 이렇게 쓰고요. 자, 얘 정리된 식이 얼마예요? 2분의 9n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마이너스 6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12 해준 상황이죠.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나요?
그랬을 때 1번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7을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7고 63 마이너스 21 얼마가 돼요? 42가 되나요? 약분하니까 답은 21 이렇게.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식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31번째 항이 85고 45항이 127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결국에 뭐냐면 일반항 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게 포인트고요. 일반항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였죠? 첫 항과 공차였어요. 첫 항과 공차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자, 31이라는 숫자는 첫 항에다 공차를 30번 더해 준 거예요. 그것이 85란 소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45번째 항이라는 건 첫 항에다 공차를 44번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7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로 위로 뺄게요. 그러면 공차가 14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100에서 80 빼면 15잖아요. 그럼 얘네들 더해주면 40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쵸? 그러면 공차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공차는 3이다. 그럼 공차가 3이니까 3 대입하면 90이잖아요. 그럼 첫 항은 얼마가 돼요? 예,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일반항은 n항은 첫 항에다가 n-1 공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은 3n-8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첫 항은 마이너스 5, 공차는 3. 그럼 100번째 항은 뭐예요? 여기다 100 넣으면 되죠. 300에서 8 빼니까 292네요. 292. 그 다음에 175는 175항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었네요. 예, 175는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본 거였네요. 그러면 175는 이게 175가 되는 n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n은 얘 넘어가서 8 더해주면 183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3, 68, 3, 1은 3. 그래서 얘는 61번째 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봐보도록 할게요. 등차 1번 보면 등차 수열 100, 97, 94, 91 이것이 언제부터 음이 되냐, 몇 항부터 음이 되냐인데 일단 일반항부터 구해봅시다.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죠. 공차 뭐죠? 네,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을 곱해준 거예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03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음이 될까요? 자, 그러면 3n은 103보다 커야 되고 n은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으로 나눠주면 3, 3은 9 3, 4, 12.x죠. n이 34.x보다 클 때 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잖아요, 항은. 그러니까 35번째 항부터 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언제부터 양수가 되냐요. 그럼 얘도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죠. 공차 얼마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얘가 되죠? 4인가요? 14인가요? 14? 14? 아니죠.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죠. 순간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6 나오니까 공차가 6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6n 마이너스 58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언제부터 양수가 될까요? 6n은 넘어가면 58이니까 n은 9점 얼마죠? 그러니까 n은 몇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필수 예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1, 5, 9, 13 이렇게 하는 수가 언제부터 100보다 커지냐요. 자, 일반항 구해 볼게요.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공차 4죠? 4, 4, 4니까. 그러면 4n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100보다 커질까요? 4n은 뭐보다 103이잖아요. 그럼 n은 25
점 얼마죠? 그래서 26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넘어갑니다. 네, 요번에는 18하고 9 사이에 18하고 9 사이에 두 개의 무엇을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대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등차 수려면 얘가 공차 한 번 더해지고 공차 한 번 더해지고 공차 한 번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라는 숫자는 18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3번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3 공차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0 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 15, 얘 12, 9. 성공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공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등차 중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값을 구하여라. 그럼 가운데 항의 두 배가 뭐가 같다고 그랬죠? 앞뒤의 항의 합과 같다고 그랬죠?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이거 풀면 돼요. 자, 2x의 제곱, 여기 3x 넘어와서 마이너스 3x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있고요. 1 넘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나요? 네, 문제를 잘못 썼죠? 2x 플러스 1이 아니라 2x 플러스 3이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그럼 2, 1, 5, 1 마이너스 1로 가면 되니까 x값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값 구하라고 한 문제인데요. 이때 우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는 것보다 첫항 플러스 공차, 첫항 플러스 2공차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괜찮은 표현은 어떤 값, 저는 주로 A를 첫항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라고 잡을게요. 가운데 있는 수를. 그러면 앞에 있는 수는 T 마이너스 공차가 되고요. 뒤에 있는 수는 T 플러스 공차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A라고 쓰고 여기 A 마이너스 T, A 플러스 D 하는 어떤 그런 풀이가 많긴 한데 가끔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우에는 첫항 플러스 공차, 첫항 플러스 2공차라고 쓰는데 이 가운데를 잡았을 땐 그냥 가운데에서 공차를 더하고 뺐다라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미지수가 이미 하나 줄어들어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 지금 뭐가 돼요? T와 D만 남죠, 미지수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근의 합은 얼마죠? 세 놈을 더하면 3T가 되죠. 마이너스 D와 D는 없어지고 그게 얼마예요? 3. 그래서 T가 1인 걸 알았어요. 오예.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T가 1이니까 1 플러스 D가 지금 세 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 더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D 이거 두 개 곱하면 1 플러스 D 그 다음에 이거 곱해 더하면 1 마이너스 D 제곱이죠. 그것이 얼마가 돼요? 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푸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면서 정리할게요. D제곱 없어졌어요. 얘는 넘어올게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9가 되나요? 3이 있고요. 마이너스 6이 넘어왔으니까요.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공차는. 근데 상관없어요. 왜요? 플러스 3이건 마이너스 3이건 서로 대칭이어서 순서는 다르지만 근의 구성은 또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3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인 경우에는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4,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순서만 바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순서만 바뀌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세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 놈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그것은 마이너스 K에 해당하니까 K는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조화수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좀 자기가 좀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등차 수열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화수열 들어가 볼게요. 네, 조화수열이 뭐 대단한 수열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방금 뭐 배웠죠? 등차수열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뭐 이런 등차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의 역수인 수열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되는 수열. 얘가 등차수열일 때 이 등차수열의 짝꿍에 해당하는 수열이 조화수열이에요.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의 역수의 수열이 조화 수열이라 부릅니다. 조화라는 건 하모니란 뜻이고요. 이것은 어떤 음파라든지 음악 쪽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됐었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을 푸는 겁니다. 등차 수열로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화 중항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조화 중항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화 수열이 있어요. 이 역수에 어떤 세 수열이 있어요. A, X, B. 그러면 얘의 역수가 뭐가 돼요?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조화 수열일 때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뭐가 돼요?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항과 뒷항이 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분의 2는 AB분의 A 플러스 B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x는 a 플러스 b 분의 2ab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화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조화 수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등차 수열로 뭐 암호를 해독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가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교과과정에선 빠졌습니다. 근데 수학적 귀납법이나 이런 데서 가끔 이런 아이디어라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자, 특강 1번 문제. 자, 12, 6, 4, 3. 얘가 조화수열이래요. 그럼 얘 역수가 등차수열이라는 소리잖아요. 12분의 1. 6분의 1이라고 쓰지 않고 12분의 2라고 쓰는 게 센스 있는 거죠. 12분의 3, 12분의 4. 아, 등차수열 맞잖아. 그럼 얘의 일반항은 뭐예요? 12분의 n이잖아요. 그럼 얘의 일반항은 뭐예요? 다시 뒤집어서 n분의 12. 끝.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봐볼게요. 3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조화수열이래요. 그럼 뭐 하라고요? 뒤집으라고요. 그럼 얘 3. 얘 뒤집으면 1이죠. 얘 뒤집으면 마이너스 1이죠. 얘 뒤집으면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등차수열이라고요. 그럼 얘는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놈이네. 그럼 얘 일반항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n 계산하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1이 되잖아요. 그쵸? 얘가 조화수열의 일반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화수열을 조화수열로 푸는 것이 아니라 등차수열로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조화수열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2번 봐볼게요. 세수 x와 x 플러스 3, 4, x가 조화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조화수열이면 뒤집어요. 우린 등차수열로 풀 거니까요. 그쵸? 4분의 1, x분의 1. 얘가 지금 뭐예요? 등차수열. 얘가 조하면 얘가 등차라고요. 그러면 우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등차 중앙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거의 두 배는 4분의 2는 이거랑 이거 더하면 돼요.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얘는 2분의 1은 자 x 플러스 3x 자 위로 더하면 2x 플러스 3이죠. 자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는 자 이렇게 넘어가서 4x 플러스 6이 되고요. 크로스곱 한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그럼 2, 3 마이너스 x는 얼마예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양수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3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화수열은 교과과정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기납법에서 우리가 문제를 점화식 같은 거 생각할 때 좀 아이디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등차수열 하고 그냥 등차수열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